정말이 온 줄 알았다. 핵폭탄 터진 줄 알았다. 이런 말이 실감나는 초대형 폭발 사고가 현지 시간으로 4일 중동에서 일어났습니다. 지금까지 78명의 사망자와 4,000명 이상의 부상자 등 4,00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 항구에서의 초대형 폭발 사고와 관련해서 현지 상황을 보다 자세히 알아보려고 기독일보 CHTV에서는 레바논 현지의 전 표돈 목사님과 인터뷰를 해보았습니다. 앞으로 전 목사님 외에도 현지에 계신 분들과 몇 차례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현지 상황을 최대한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워낙 폭발 사고의 피해가 커서 사상자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레바논 당국은 베이루트 항구 창고에 장기간 적재된 인화성 물질 질산 암모늄에서 폭발이 일어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 브리핑에서 그것은 공장 폭발과 같은 형태의 사고가 아니었다며 장성들이 나보다 더 잘할 것이다. 그들은 공격이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보인다. 일종의 폭탄이었다면서 폭탄에 의해서 발생한 공격으로 규정했습니다. 이번 폭발 사고와 관련해서 주목해야 할 점은 친서방 정책을 펼쳤던 라비크 하리리 전 레바논 총리 암살 사건에 대한 유엔 특별재판소의 판결을 불과 사흘 앞둔 시점에서 이 사건이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유엔 특별재판소는 오는 7일 지난 2005년 하리리 전 총리 암살을 주도한 혐의로 시아파 무장정파인 헤즈볼라 대원 4명에 대한 판결을 내릴 예정입니다. 레바논은 이 헤즈볼라의 근거지입니다. 폭발 같은 폭발이 일어나서 흰 구름이 순식간에 부풀어 올라 상승기류를 타고 버섯 모양으로 하늘로 치솟았는데, 그리고 검은 연기가 일어났는데 항구 주변 상공은 물론 이웃 나라인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쿠스까지 번졌습니다. 현지에서 들려온 얘기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은 빌딩이 많이 무너진 것은 물론이고 반경 10km 이내의 건물들의 유리가 다 깨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도관도 거의 절반 정도 그 이상 파괴된 것 같고요. 우리나라의 한전과 같은 기관도 피해를 입어서 전기 공급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베이루트가 크지 않은 작은 도시여가지고 도시의 절반 이상이 피해를 입었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시가 지금 재기능을 할 수가 없는 상태이고, 미셸 아운 레바논 대통령은 2주간의 비상사태, 계엄령을 선포하고 비상국무회의를 소집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과 관련해서 저희가 레바논 현지의 전 표돈 목사님과 인터뷰를 해보았는데 이메일 인터뷰여서요. 제가 질문을 이메일로 보냈고 이메일로 받은 답변을 제가 읽는 형식으로 인터뷰 진행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현지의 피해 상황은 어떤가요? 많이 놀라셨을 것 같고 현지 레바논인들의 반응도 궁금합니다. 저희 집에서 8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폭발음이 들렸고 바람도 느껴지고 귀가 아픈 현상이 몇 시간 지속됐습니다. 저희는 2011년에 레바논에 와서 살고 있습니다. 레바논이 경제 파탄과 코로나로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는 상태에서 대형 폭발 참사가 일어나서 부상자들에 대한 치료가 제대로 될지 걱정입니다. 코로나로 병원도 마비되고 그 와중에 병원들이 재정난에 의료진들을 해고하고 병원 운영이 100% 가동되지 않은 상황에서 부상자 치료가 어찌 될지 염려가 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선교사님들과 사역하시는 교회나 단체, 그리고 교회 지체들, 또 교민들은 어떤가요? 사역자 포함 한인 교민들은 전체가 140여 명 정도 됩니다. 남부 두로의 동명부대 파병 숫자는 350여 명 되는데 교민들과 교류는 거의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한인들의 피해 상황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현지 교회나 현지인들의 피해 상황이 생각한 것보다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폭발 현장에서 가까운 지역은 교회들을 포함하여 성한 건물이 없을 정도로 피해를 많이 입었다고 합니다. 또 질문입니다. 이번 사고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조사된 것은 있나요? 레바논은 기독교와 이슬람의 갈등이 있고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피에로와 헤즈볼라 등 이슬람 무장단체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종교적, 정치적 갈등이 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이번 사고에 영향을 미쳤을까요? 답변은 이렇게 해주셨어요.
레바논은 내전도 겪고 많은 테러가 발생했으며 가까이는 2012년부터 2014년 정도까지 특정 정파를 대상으로 자폭 테러가 많이 발생했는데 서로 자제하기로 협약을 한 후 자폭 테러가 몇 년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폭발은 정파나 정파 간 갈등보다 시민들의 계속되는 시위에도 요지부동인 정치권을 향한 분노를 표출한 것일 수도 있고 정확한 건 조사 결과를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제가 한 질문입니다. 사고가 터지기 전까지 레바논의 분위기는 어땠나요? 이런 사고가 터질 것이 어느 정도 예견이 됐나요? 답변. 지난해 10월 17일부터 경제 파탄으로 시민들의 시위가 계속되고 있고 코로나 이후 국가 전체의 락다운으로 시위가 잠시 잦아들었지만 지금도 계속해서 시위가 일어나고 있었고요. 리라화 가치가 80%까지 폭락하고 물가가 폭등하는 등 서민들의 고충이 심합니다. 이런 상황에도 정치인들이 해결책을 도출할 의지력을 보이지 않고 있어 서민들의 고충에 반응하지 않는 정치인들을 향한 표적 테러가 있지 않겠나 이런 예견은 할 수 있었습니다. 레바논의 중요성은 무엇인가요? 레바논 하면 성경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아름다운 땅 그리고 백향목이 유명한 나라로 나옵니다. 이건 답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약속한 땅에 레바논도 포함됩니다. 백향목 보호구역도 몇 군데 있습니다. 선교적으로는 중동에서 유일하게 일요일을 공휴일로 하고 있는 명목상의 기독교 국가이고요. 회심자들이 합법적으로 신학을 공부하고 사역자로 세워질 수 있는 나라입니다. 한편 회심자들이 기독교인과 결혼하고 자녀들이 성장해서 기독교를 선택할 수 있는 시민결혼법 제도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인들의 부정부패로 국가 경제가 파탄이 난 상황이고 코로나 확진자도 인구 대비 폭증하고 있는 상황이고 어제 폭발 참사로 많은 시련을 겪고 있지만 레바논이 안정돼서 중동 선교의 허브 국가로 회심자들의 도피처로 중동과 세계 복음화를 위한 전략적 요충지로 계속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레바논의 교회 상황과 성도는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레바논은 우리나라보다 선교 역사가 길고요. 현재 개신교회는 초교파적으로 60여 개 정도 안팎이고 전체 신자 수는 1만 5천여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압니다. 제일 큰 기독교는 마론파 기독교이고 그 다음으로 정교회입니다. 개신교는 천주교나 정교회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은 소수입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한국교회가 레바논 선교를 위해 어떤 것을 기도해야 할까요? 제가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4가지입니다. 첫 번째, 부상자 치료를 위한 병상 확보와 의약품 공급이 원활하도록. 두 번째, 인도적인 차원에서 국제사회가 적극적으로 레바논을 원조할 수 있도록. 세 번째, 계속해서 중동의 복음화를 위한 전진기지로 이 레바논을 사용해 주시도록. 네 번째, 열악한 상황에 놓인 레바논 서민들과 난민들에게 영적이고 육적인 필요들이 공급되도록 좋은 선한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